걱정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제 확진자만 놓고 본다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조금 감소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어제 신규 확진자를 보니까 최정화 기자님 또 늘었어요? 네, 일단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요, 무려 1,72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닷새 만에 무려 1,700명대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부터 무려 29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는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1,200명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주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주말 효과라고 하죠. 이 주말 효과가 끝나자 다시 또 급증을 하는 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또다시 600명대에 나타나면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이 델타형 변이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4차 유행 초기에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아마 휴가철을 지나면서 수도권에 있던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으로 이 확산세가 빨라지지 않은가라는 걱정도 좀 드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이 방역에 있어서 또 하나 걱정할 변수 새로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첫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요. 일단 2명의 감염자가 이제 확인이 됐고 40대 남성 1명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력이 없다라고 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돌파 감염 사례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고 아들도 이제 확진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역학적 관련 사례로 분류돼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될 가능성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50대 남성이고요.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에 대해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2명 모두 백신을 모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데 돌파 감염도 문제인데 돌파 감염까지 확인된 상황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돌파 감염이 된 거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신을 맞은 다음에 이 돌파 감염이 되면 그래도 위중증 환자로 가는 비중은 상당히 적어진다는 통계도 좀 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후에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에다가 또 다른 변이가 추가가 된 겁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이 됐던 건데 이 델타 플러스 변이 역시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고 지금 약 해외 20여 국에서 확인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감염력이 높은 건 뭐 델타 변이하고 똑같고요. 뭐 더 강한 전파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제가 바로 저겁니다. 백신 회피 특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있을 가능성이 비변이 바이러스에 비해서 적게는 2.7배에서 많게는 5.4배 정도가 높다고 하니까 백신을 좀 무력화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래서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반응해서 또 거기에 적응해서 다시 또 생존 방식을 찾아가는 거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역 당국은 이번 그 돌파 감염과 델타 플러스 변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델타 플러스 변이라고 일컬어지는 변이에 대해서 약간 너무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우려는 미리 하실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델타 플러스는 비변이에 비해서 2.7에서 5.4배 정도의 중환응 저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서 네, 김복준 의원님. 그런데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고 4차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통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술이라는 좋은 음식을 품위 없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달 30일 날 밤 10시경에 방역당국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마 불법 영업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잠겨 있죠. 그래서 고향 소방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강제로 개방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부에는 업주하고 종업원 2명만 달랑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그 환경을 이제 관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조리장 안에 술하고 안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방역 당국이 닥치기 이전에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단속반이 책상 뒤에 밀실을 하나 찾아내게 돼요. 네. 원래는 거기가 그 출입구였던 곳인데 거기에 책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책장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정밀하게 살피던 과정에 거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쪽에 손님 4명하고 종업원 7명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염법 예방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는 거는 물론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시면 더 즐거울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면 또 이 방역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마셔야 했느냐. 김희진 아나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방역수칙을 어긴 이 11명의 적발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이불과 옷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진 방, 벽 쪽 책장으로 단속반이 다가갑니다. 이 책장 아래에서 지금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것 같은 작은 문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유흥업소 종업원들 그리고 뒤이어서는 남성 손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책장 뒤 밀실에 숨어서 술판을 벌였던 겁니다. 예전에 이 불법 도박판 예, 하우스라고 예, 하면 예. 거기서 불법 도박하는 사람들 네. 물론 뭐 김복준 의원님 단속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 저렇게 예. 조그만 틈에 들어가서 숨어 있거나 하는 장면들이 가끔 있기도 했는데 근데 임 의원님 이 저렇게 좁은 공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그 앵커께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런 단속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요즘에는 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을 할 때 그 건물의 건축 도면을 챙겨가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건축 도면을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이제 살펴보니까 네. 원래 휴게실 안에 출입문이 하나 있도록 돼 있는 장소에 저렇게 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장을 열었고요. 그 속에서 조금 전에 저분들 이렇게 기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술을 품위 없이 드시는지. 참.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정말 이 저렇게 걸린 사람들 폐가망신한다고 예. 경찰들이 굉장히 훈계하고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폐가망신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정화 기자님, 이 코로나19 연예계에 미친 파장도 적지 않아요. 네. 확진 연예인들이 꽤 많았는데 이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확진 연예인들이 나옴에 따라 프로그램들 역시도 이 촬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트롯밴드로 불리는 분들이죠. 트롯 가수 장민호, 영탁, 김희재 씨 이분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휴식을 취했고 다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격리 기간 동안 중단했던 활동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이 장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완치 후에 오는 8일입니다. 1년 2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요. 최근에 또 홍보하는 이 보도자료 같은 걸 내서 굉장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자가격리에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다라면서 SNS를 통해서 걱정했었던 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배구 선수 출신 김유한 씨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활동을 지금 다시 재개를 하는데 페이스 실드를 이렇게 얼굴이 다 비치는 그리고 하지만 얼굴이 다 가려지는 이 착용한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에 인사를 이렇게 드린다라고 심경을 전했고요. 이 김요한 씨와 같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덩달아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 한혜진 씨인데 완치 후에 퇴원을 했고 또 예능 녹화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아주 빠른 감염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후유증들을 토로하는 코로나 확진 또 이 코로나 극복한 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있나요?
네, 이 연예인들도 당연히 있는데요. 일단 하승진 씨가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이 하승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1차 접종 후에 확진이 됐는데 후각 상실 증상을 겪어서 청국장이라던가 뭐 까나리 액젓, 홍어, 취두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후각이 아예 마비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민혁 씨 같은 경우에도 몸무게 4kg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62kg, 3kg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오늘 퇴원해서 몸무게를 재니까 58kg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몸무게가 거의 입원해 있는 동안 4, 5kg가 빠져가지고 처음 이제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한 7일에서 8일 정도는 계속 거의 일주일 내내 39도 막 이랬었어요.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하승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자신이 후각을 잃었는데 중국의 유명한 그 취두부 냄새를 맡다 보니까 잃어버린 후각을 찾았다라는 내용의 이 개인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진 아나운서, 근데 이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게 완치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완치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특히 목이나 폐 이렇게 호흡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가수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민혁 씨 영상에서 만나보셨지만 평소에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고열, 두통, 기침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으니까 또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호수 보니까 여튼 백신 꼭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백신 접종 또 예약 이런 것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백신을 예약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새벽에 내 잠 못 자면 계속 들어가도 접종 대상자가 아니래. 그래서 67년생이니까 이제 50대여서 자신의 차례라고 생각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손정혜 변호사님, 근데 자신이 들어갔더니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에 이제 해당하는 날짜에 계속 들어가서 예약을 하려고 신청하고 또 안 되니까 여러 번 하신 겁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예약을 시도를 했는데 번번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 내가 왜 백신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접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네, 굉장히 황당한 사연인데 이런 황당한 사연을 이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통화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허가를 얻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에서 혹시 자녀백 신청하셨었나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로 안 뜬 것 같거든요. 차를 저희 병원에서 맞으셨잖아요. 반장하겠네. 내가 거기서 언제 맞았어요? 아니 내가 거길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맞아요? 네, 간 적도 없는 병원에서 누가 대체 백신을 맞은 건가요? 이 사람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이게 백신을 맞은 거는 75년생 동명이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병원에서 전화로 자녀 백신 예약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 등록을 했고 네. 접종할 때는 이제 그 사람 이름만 확인하고 아마 주사를 줬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다른 인적사항 같은 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지도 않았는데 네. 접종한 사람으로 등록이 돼 있던 거죠. 예.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네.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동명이인일 가능성 때문에 다 생년월일을 그러면 중복해서 확인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계기관의 오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